파나마 정부가 코브레 구리광산 폐쇄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파나마 상공부 장관은 19일 공식 성명을 통해 코브레 파나마의 질서 있고 최종적인 폐쇄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리베라 장관은 환경 보존 및 안전 관리 단계를 통해 코브레 구리광산의 질서 있는 폐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 외에 다른 국가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조언과 협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브레 광산은 매장량이 30억 톤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 그리고 세계 10위 구리광산인데요. 지난 1997년 첫 인허가를 받은 후 노천광산 2곳과 가공공장 등을 건설하고 상업 생산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대법원이 최근 코브레 광산 개발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파나마 대법원은 파나마 정부와 개발 기업인 미네라 파나마가 맺은 광업권 계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죠. 미네라 파나마는 코브레 광산 개발에 총 11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퍼스트 퀀텀 미네랄이 90%, 옛 광물 자원 공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도 살짝 속이 쓰라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구리 가격은 올해 10월쯤에 최근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가 11월, 12월 오면서 다시 반등이 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악재들이 난무해서 수요가 좀 위축되고 있다는 경향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 순환적인 차원에서는 구리는 글로벌 경기의 선행적인 측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구리의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구리의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요인이 많죠. 아직까지 유럽의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역시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가 중국의 내년 경기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마이너스대로 나오고 있으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수요 창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국 경기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아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조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보내는 이제 전선 등의 장비에서 구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수요가 늘면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경기 변동이 심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수요가 클 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구리 광산의 개발은 사실 상당히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구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해서 보자면 중국 부동산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침체, 이후에 살아나지 않는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 미래 수요를 반응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에너지 전환 같은 것들이 엮여 있으면서 공급이 빨리 늘 수 없는 이런 특성상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